네, 오늘은 삼별초 항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그 논제를 가지고 그 4차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일단 요 삼별초 항쟁에 대한 이제 그 배경, 그 저 삼별초가 어떻게 이제 그 성립이 됐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래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우리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김성숙 선생님이 좀 많이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 김성숙 선생님께서 이 삼별초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삼별초는 그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우는 이제 자신을 호위하기 위한 사병 조직을 하였습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나라 안의 정보 수집, 또 인사 처리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였고요. 흥령부라는 사설 관청을 세워서 개인 그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곳곳이 그의 땅이었고 또 그의 집은 궁궐보다 컸다고 합니다. 최충원에 이어서 이제 아들 최우가 권력을 이제 이어받으면서 그 또한 역시 사병을 조직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최우가 집권 당시에 나라 안에 도둑이 굉장히 들끓자 용사를 모아서 매일 밤 순찰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 야별초였습니다. 이 별초란 말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인데요. 이 야별초를 조직하고 나서 도둑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 업무를 맡게 된 야별초는 사병을 더 늘리고 그 늘린 사병을 자별초와 우별초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별초와 우별초를 더불어서 몽골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포로로 되었다가 탈출한 이제 그런 군인들을 신일군으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고요. 이 조직과 자별초, 우별초를 합쳐서 삼별초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군요. 삼별초는 이 처음에는 이제 최후의 사병 활동으로 이제 활동 범위 내에서 이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때때로 이제 몽골과의 전쟁이 있을 때 강화도에서 나와서 이제 그 몽골군과 싸워서 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제 초기의 삼별초는 도둑을 잡는 일만 하였지만 점차 전국에 걸쳐서 경찰과 같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형옥의 기능까지 있어서 죄인을 잡고 그다음에 죄를 신문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는 도둑뿐만 아니라 반역죄인까지도 관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삼별초는 군사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몽골군과도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경비대, 친위대 뭐 이런 등등의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고려 조정이 이제 몽골과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려고 했을 때 삼별초를 해산하려고 하자 그 삼별초의 장군 배중손과 또 노영희 이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고려와 원에 대항해서 이제 진도의 본거지를 삼아서 전라도와 제주도 여러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별초의 위세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군과 합세를 해서 김반경을 대장으로 삼아서 이제 토벌군을 조직을 해서 그 삼별초에게 갔지만 이제 패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삼별초는 세력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 개경의 고려 조정에서는 남쪽 집안의 곡식과 물자를 이제 거두어 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71년도에 토벌군이 다시 진도를 습격하면서 삼별초군의 배중손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삼별초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김통정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다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고 나서 제주에 자리 잡은 삼별초는 또다시 남해안으로 나와서 개경에 그 가는 물자를 운반하는 배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원과 같이 연합을 해서 1273년도에 제주도를 공격하게 되고 삼별초는 이제 이 토벌군에게 패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이제 3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삼별초라는 것이 뭐 경찰, 사법,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 뭐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조직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러면은 이 삼별초가 그 몽고 항쟁에 대한 그 봉기, 그 항쟁에 대한 이제 처절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항쟁의 그 원인이 좀 뭔지를 한번 우리 저 안다미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안다미 선생님? 안 들리시나요? 예, 예, 안 들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잘 들리는데 또. 이제 대몽항쟁이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몽고군과 그 대항을 하던 가장 큰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 당시 고려 국왕이었던 원종이 몽고군과 강화를 맺는 과정에서 이제 입조를 한다는 이런 사대 정책을 이제 강화 조건으로 걸어서 이제 몽고군과 강화를 맺게 되자 오랑캐와 이제 그런 사대주의적인 그 강화를 맺을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이제 결사항쟁을 하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도를 중심으로 그 삼별초가 이제 배중손 등이 이끄는 삼별초가 대몽항쟁이라는 슬로건을 이제 걸어 민중들에게 이제 좀 지지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별초의 그 규모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약 3천여 명 정도가 뭐 금강산 전투라든가 파병이 되면서 그 몽고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배중손 등이 이끄는 삼별초들이 남해안 일대 민중들과 또 합세를 해서 영웅 연합군과 이제 맞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자료에서 이렇게 잠깐 본 거는 그 삼별초가 이제 그 몽고 항쟁 이전에 이제 그 순사기죠 강화도에서 그 있었던 군인들이 뭐 군인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 그 그때 한 삼별초의 인원이 약 이제 한 6, 7천 명으로 이제 된 걸로 자료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그 왕을 보호하고 그때 이제 무신 정권에 이제 그 사병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그 권력층과 같이 이제 강화도로 이제 피난해서 이제 보호했던 군인들이죠. 근데 그것이 이 삼별초가 이제 몽고 항쟁에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됐다면 한 절반의 군인들이 이제 그 항쟁에 나선 것인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군인이 거기에 맞서서 대항을 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그 예사롭게 보여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정부가 항복을 했는데 그 항복에 반기를 들고 그 군인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항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어떤 그 투절한 저항 의식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몽고 항쟁에 대한 삼불초의 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일단 참여 인원이 적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한번 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죠. 그러면 이 삼별초 항쟁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 측면하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두 개를 좀 나눠서 한번 좀 해보자고요. 일단 긍정적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걸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권수정 선생님이나 이은정 선생님이 한번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면, 이게 우리가 뭐 평가를 해본다면, 뭐 권수정 선생님이나 이은정 선생님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예, 예. 저는 이제 좀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온 거를 올렸는데요.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나 공부할 때는 삼교초가 원래는 이제 그 원정의 침몰 정책으로 인해서 고려가 몽고와의 군력적인 강화를 맺어서 불만을 갖고 있다가 개경으로 한도하지 않고 끝까지 몽고와 항쟁을 해서 자주성을 찾겠다는 그런 개경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서 고려인의 학문과 자주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렇게만 저희도 이렇게 배워왔고 했는데 이런 주제로 한번 또 쭉 또 다른 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 원래 이제 그 삼별초는 처음에 이제 야별초로 시작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어서 처음에 이제 조적을 잡기 위해서 최후 무신집권 하에서 그들의 도적을 잡기 위해서 용사로 선발되고 경찰 부대로 조직하여 해서 그 인원이 늘어나서 자별소 우별초로 편성되었다가 이제 신리군과 합쳐져서 이제 고려의 구사 조직으로 되었는데요. 어, 무인 정권이라는 그 정치적인 조건 하에서 그들이 맨 처음 맡은 의무는 최무시 집권 하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세금을 안 내면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강압적인 정치를 보조하는 무력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가 침입했을 때도 이네들은 이제 최씨 무인집권과 함께 강화도로 이주하여서 최씨 정권이 권력을 확대하고 사치 향락에만 집중하였을 때 이네들도 이제 몽골하고 싸우진 기보다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뭐 거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나 세금 걷는 거 도주한 범죄자나 정권에 불온한 세력들을 정리하는 역할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종 11년에 강화도의 삼별초는 몽골에 복속하여 이제 개경으로 한도한 원조의 고려 정부에게 정식적인 집단으로 인정받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삼별초는 고려 정부에 필요하지도 않은 오히려 해산시키고 일부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죽을 운명이 있었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고려의 자주성을 찾는다는 명분을 걸고 몽골과 항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를 구성하고 개경 정부는 전면 부정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고려의 정통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항쟁을 해서 이게 과연 그리고 이렇게 삼별초의 대명 항쟁 과정에서 또 처음에 백성들한테 많은 호응도 얻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곡식도 약탈하고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백성들한테 피해도 주고 해서 백성들도 되게 적대하는 백성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정말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구국 정신으로 몽골에게 대항해서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주적인 정신으로 했을까? 아니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어, 저는 후자의 삼별초의 원래는 이제 자주적인 뭐 정신이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또 다른 면에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자신만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부정적인 이제 보는 그거네요. 어, 네,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토론을 이제 전에 이제 전 시간도 좀 뭐 마찬가지였지만은 항상 이제 어디다가 우리가 무게를 두고 이제 역사를 보느냐에 이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그 권력층들의 하는 행동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게 이제 많이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집권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금 현재 입장보다도 그때 당시에 또 주권자들의 이제 입장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조금 그들에 대한 그 행동과 태도에 조금 너그럽게 좀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권 선생님도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 뭐 자주성에 대한 것은 뭐 반론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은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저기 원고는 부정적으로 해서 적어냈는데요. 긍정적인 거를 지금 막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뭐 그 삼별초가 진도로 내려갔을 때도 이제 그 진도에서 삼별초에 이제 이런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개경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이렇게 진도에 합류하려는 무리들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에는 9개월 있었고 제주도에는 2년 동안 이게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항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삼별초가 스스로 하나의 뭐 고려 이제 지금 고려 개경으로 돌아간 정부하고 다른 고려 정부를 자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별초가 이렇게 오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삼별초의 이런 전투 능력도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제주도나 진도 백성들의 이런 민심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게 많이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제 삼별초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진도와 제주도 이런 백성들에게는 이제 몽고에 항쟁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그러니까 호응을 했었다는 것에서만 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 이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자기가 마음이 끌리냐가 네, 문제죠. 뭐 네, 저는 글쎄 뭐 앞으로 우리 선생님도 이제 토론 이렇게 이제 주관하시게 되면은 일단 뭐 주관하시는 분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면 조금 좀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무게에 중심을 좀 맞춰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뭐, 그, 삼별초 항쟁, 뭐, 자주성에 대한 거, 상당히 좀 교과서에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분들이 아마 그 투쟁을 할 때, 사실 그, 거의 한 3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이제 그런 그 2, 3천 명 되는 그 군인들의 뭐, 군사비, 그 다음에 뭐 식량, 그 다음에 뭐 이런 조달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웠을 거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약탈도 했겠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 시간을 그만한 인구가 버텼다는 거는 민심도 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들이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삼별초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왕도 새로 이제 그 오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몽고와 이제 손을 잡은 고려 정부를 이제 괴뢰 정권으로 본 거죠. 괴뢰 정권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거. 상당히 저는 뭐 우리는 그걸 자주적인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러 또 다른 또 역사적 사료를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은 뭐 우리 안다미 선생님이나 김성수 선생님이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뭐 두 분 아, 중에 아무도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잠시 삼별초에 이제 그 이은정 선생님과 또
아까 권수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제주도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저의 그 관점도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은정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진도와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몇 개월 안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2년을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건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김통정을 조사하면서 그 배종선이 죽고 나서 김통정이 이제 그 삼별초 무리를 이끌고 제주도로 갔을 때 2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 지금 제주도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그 김통정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산업진흥청에서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삼별초에 대몽황쟁하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거를 보면 제주도 내에서는 지금 김통정 장군과 황파 두리성이라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그 김통정에 대한 그 인지도나 어떤 그를 이제 초인적인 면모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예전에 삼별초가 진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제 그 몽골을 대항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 피해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아마도 조금은 그 김통정이 좋은 이제 백성들을 아우르면서 그 몽골에 대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자친에서는 이 김통정이란 사람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게임을 현재 만들어서 이렇게 그 대몽황쟁 온라인 게임을 만들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살기 위한 막바지에 몰려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김통정이 이끄는 그런 삼별초는 정말로 대몽황쟁을 위한 정말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로 대몽황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서 들었나 이제 그런 말씀을 저기 어디야 역사 저널인가 한 분 그 패널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에서 승자는 기록으로 남고 패자는 전설로 남는다. 이게 저기 그 김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패자 김통정이라는 분이 아마 그 전설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좀 있네요. 뭐 안다미 선생님 그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 항쟁의 저 어떤 부정적 의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고려해본다면 그 원종의 행동은 사대주의적이고 삼별초가 마치 이제 민족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삼별초가 그렇게 항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차피 몽고에 항복을 했으니 이제 자기들의 어떤 피해 거기로부터의 대항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먼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항쟁의 길로 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당시 제가 거기에 군인이었다면은 정부가 항복을 하면은 대항했던 군인으로서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실 초야에 묻히거나 도망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들이 배를 이용해서 진도와 제주도로 갔듯이 얼마든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도망갈 수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목숨을 각오하고 그렇게 더욱 처절한 투쟁을 결심했다는 것은 당시에 군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닌 민중의 의견이나 여론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고려의 백성들이 몽고 항쟁에 대해서 어떤
부정,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랑캐, 그다음에 거기에 피해당한 어떤 그 보복, 억울함, 뭐 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것도 있지 않았나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뭐 이분들이 그 정권 유지에 있다가 그 정권이 무너져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데에 대한 자기들의 이제 그 보신을 위해서 일으킨 항쟁이라는 그 견해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는 저는 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다른 선생님 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시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드시는 거 있으면은 뭐 하나씩만 더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아까 김성숙인데요. 아까 처음에 저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삼별초를 바라봤는데 쭉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 정말 어쩌면은 자신들의 어떤 의견과 개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면 정말 그냥 흩어져서 깊은 산속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산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간 걸 보면 그리고 또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을 했던 게 우연듯 어떤 일에 의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특히 배중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면서 그 새로운 김통정이 이제 그 관할했을 때 어떤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김통정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 그리고 그 안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은 정말 자신들의 살아남기 위함도 있지만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또 투쟁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때 또 백성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으로 인한 어떤 가치관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는 자신들이 살기 위함이 아닌 정말 몽골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힘듦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강화도 내에서 최후의 어떤 그 개인 사병 노릇을 하면 잠시 나와서 그 전쟁, 그 몽골과 항쟁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시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백성들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그 제주도 갔을 땐 정말 항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저 혼자만 조사할 때의 어떤 관점과 또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나눴을 때 저의 이런 관점이 바뀌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정말 어쩌면 정말 몽골 항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네. 저 안다미 선생님. 네. 예, 안다미 선생님 이 학계에서 보는 이제 입장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요. 아까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 권수정 선생님, 네, 권수정 선생님이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저기 김성수 선생님이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주셨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우리가 어필해야 될 내용은 좀 없나요? 어, 저도 원고에는 이제 부정적인, 왜냐면 이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이제 저도 알지 못했던 부정적인 이제 삼별초의 부정적인 면을 끌어보려고 저도
이제 원고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사실 이제 몽골 항쟁이 이제 그 평정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고려 정부가 이제 원간섭기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식민지죠. 일제 식민지처럼 이제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식민지 이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몽골에서는 이제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건 또 충렬한 때 찾아오기는 오지만 또 뭐 사의로 삼고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뭐 다루가치도 파견하고 뭐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화 되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이렇게 항쟁을 끝까지 싸워준 거에 대해서는 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적인 대몽항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부정적으로 음, 했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불초에 그런 그 열심히 이제 싸웠던 걸 보면 하여튼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식민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별초 항쟁은 대몽항쟁 구국정신에 자주적인 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제 보는, 이제 어디다 우리가 중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국가를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그 정권에 대한, 뭐, 나름대로 고려라는 그 국권을 이제 지키고자 했다면, 뭐, 글쎄요, 뭐,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토론한 것처럼, 결국은 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무 민중의 고통이 많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우리, 뭐, 백성으로 돌아가서 또 본다 그러면은, 백성의 고통이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이분들의 몽고 항쟁은 자기들만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이제 거기에 아울러 뭐 백성들에게 고통을 겪는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두 가지 견해가 좀 뭐 팽팽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 근래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자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주성. 교과서는 현재의 우리의 역사, 이제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제 우리 입장이 되었을 때 또 어떤 견해, 어떤 사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보다는 많이 몽고 항쟁에 대한 이 삼별초의 위치가 조금 좀 변해져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저희도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것인데, 이제 제주도가 이제 함락이 되죠. 이제 몽고하고 이제 고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 삼별초는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괴수고, 이제 역적이고, 죽어야만 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 삼별초가 오키나와로 이제 피신, 일부 세력이죠. 이제 피신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오키나와 이쪽에는 이제 풍습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하고 좀 많이 이제 유사하다 합니다. 그래서 뭐 돼지를 키우는 이제 양식, 방법,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먹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건물, 그다음에 뭐 결정적인 거는 기와에 뭐 이제 고려 뭐 언제 했다는 문양 뭐 이것이 이제 똑같아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일부 삼별초 세력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오키나와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이제 살았다는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조사하신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저는 이제 삼별초가
자료가 전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삼별초가 이렇게 전했다 이거는 없지만 약간 유추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오키나와에 보면은 그, 음악, 평화음악제 뭐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대 음악 무용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대 노래 중에 아라리라는 게 됐는데 그 기록이 굉장히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라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규슈라는 곳에서 이제 그거를 풀이해 보면 새가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데 이게 새가 울다라는 조선의 그 의미가 그 새가 소리로 내다라고 류쿠어 뭐 이렇게 해서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라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삼별초 때 이렇게 전해진 거다라는 이제 정확하게 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아리랑의 아라리 요게 네. 음, 저는 그 아리랑의 아라리가, 이게 우리나라 그 아리다, 그러니까 마읍이 아리다, 애타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되는 걸로 했더니 또 그런 또 학설이 또 있었군요. 네, 그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그 음, 메아리라는 그런 걸로도 또 이렇게 뜻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 새가 울다라고 이렇게도 또 조선에서 그쪽 류큐라는 곳, 그 류큐어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 그렇게 뜻이 된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네. 메아리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아라리가 또 그렇게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또 보여지네요. 그래요. 또 아주 좋은 또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하여튼 뭐 삼들초 뭐 2, 3천 명이 됐던 세력들이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사라져가는 이제 그 군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했던 이좀 민중들 또 이게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제 생각하니까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 보면은 뭐 반란을 진압하고 뭐 토벌을 나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백성이고 뭐 하다못해 그 짐승조차 살려두질 않더라고요. 그냥 다 죽이고 아주 뭐 또 거기에 주모자들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고문을 통해 가지고 그 또 처자식까지 그냥 해서 말이죠. 그 비참하기라는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런 또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지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여기 이러한 삼별초의 난을 통해서 삼별초의 뭐 난이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좀 말씀이 되지만 삼별초의 이 항쟁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교훈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로 좀 들 수 있을는지 우리 한 분씩 한번 좀 소감을 뭐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저기 이은정 선생님, 뭐 좀 우리가 삼별초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좀 우리가 좀 되새겨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지 뭐 좀 생각나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원고를 부정적으로 해서 지금 긍정적인 면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 제가 자료 찾는 좀 당황했었어요. 예, 원고 내용이 아니라서 다른 거 음, 해서 좀 황당해서 다음엔 이게 뭐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하고 이게 부정적인 부분하고 나눠서 아예 조사를 하든지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원고에는 적지 않았지만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제주도 사람들의 민심도 얻으면서 생활 면에서 이 삼별초는 육지에서 들어온 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계 기술 같은 것도 보급을 시켜가지고 벼농사도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양잠과 직조 기술도 들어와서 육지의 풍습이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랬지만 이제 이 제주도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 삼별초가 이제 제주도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민심을 얻어가면서 같이 생활했다고 하는 면도 뭐 단순히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렇게 문화도 이렇게 뭐 널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면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인간관계가 모든 세상사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 집단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이은정 선생님이 그 소감 말씀해 주셨고, 다른 선생님,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교훈을 한번 찾아보죠. 역사적 교훈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내용이 있으면, 아무나 한 분씩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요.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김성숙인데요. 역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제가 이제 지식을 습득한 것은 이제 최근에 원장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알게 됐는데, 어, 지금 이 과정을 하면서, 아, 한국사를 떠나서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에 있을 때도 내가 어느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착한 아이일 수도 있고 나쁜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한국사를 통해서 이 토론 수업을 이제 네 번째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별초도 처음엔 제가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사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주면서 아, 어쩌면 정말 삼별초가 초창기엔 그런 자기들이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의 하나였지만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도망을 다니면서 또 항쟁을 하면서 만났을 때 어쩜 가치관이 바뀌어서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 그 바깥 그런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2년을 버텼다는 걸 또 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관점이 바뀌어서 정말 나라를 위한 어떤 몽골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것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제가 조사할 때 어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토론이나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것도 배우면서 역사의 한 부분, 우리나라 역사의 그런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반대쪽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배려하고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한국사 이런 수업을 통해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4차시 수업에. 네. 예,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해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남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배려되기보다는 내 주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도, 이제 이걸 빨리 깨우치는 게, 이제 참, 이게 현명하게 살고, 또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토론을 결국 하는 것은 이 배려죠. 뭐, 김성서 선생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배려에 대한 문화가 우리 참 대한민국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동안의 경쟁 위주이다 보니까, 뭐, 또 물질 만능주의, 경쟁주의, 그 다음에 뭐, 학교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어른들의 또 생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남에 대한 생각과 배려를 참 익히기가 어려운 점이 좀 많았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뭐, 다른 선생님, 뭐,
우리 안다미 선생님, 그래도 말씀 안 하셨던 권수영 선생님도 말씀 아직 안 하셨죠?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권수정입니다. 삼별초도 처음에는 이제 최후 무신집권의 사병 역할을 본의 아니게 했지만, 처음에는 미흡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강화도에서 진도, 다시 제주도, 끝까지 끈기 있는, 그 몽골과 항쟁을 해서 나라를 뭐 지키겠다는 의지로 어쨌든 식민지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목표가 좀 미흡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가 나중에 생기게 되면 끝까지 몽골 항쟁했듯이 끝까지 항쟁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끝까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삼별초 항쟁을 그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그것도 멋진 말씀이네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 참 그 행동하는 사람, 물론 그 신념이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그 과정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자기가 어떤 믿고 믿음은 무슨 뭐의 그 표상이라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도 있던데 하여튼 그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따라 행동하는 이제 그런 그 도전 정신이 좀 이러한 삼별초를 통해서 좀 부각이 되길 바라고요. 그 안다미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할 시간이 됐는데. 저도 이 삼별초를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항상 배우는 게 생각을 많이 했고 영화를 했던 그걸 목적으로 했던 그런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이런 군사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저도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새롭게 보려면 왜 그것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딱 정해진 답이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민족적 문제, 민족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너무 부각을 시켜서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데 조금 유연하게 역사를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공부하는 또 분의 입장으로서 또 좋은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난 저렇게 본다. 뭐 이런 자기 주장이 조금 더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 장단점을 다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도 뭐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나는 이쪽 부분이 더 생각이 가고 그리고 이쪽을 난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 주장하고 싶다. 이제 이러한 자기 나름의 판단이 조금 좀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어차피 역사는 정과 반의 큰 어떤 긴장 속에서 발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 앞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 또한 많이 미숙하지만 좀 더 나은 토론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요. 다음에는 우리가 정몽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그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 별도로 이제 공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인사로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